네, 안녕하십니까. 안기자의 썰TV 안기자입니다. 오늘은 오피스텔 세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피스텔 투자 잘못했다가는 수억 뜯깁니다. 잘 알아야 됩니다. 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오피스텔 세금을 알아보려면 주거용과 업무용 오피스텔의 차이를 알아야 됩니다. 주거용과 업무용 오피스텔 어떻게 구분하느냐? 형태로 구분하느냐? 형태 똑같습니다. 그러면 뭐냐? 실제로 어떻게 쓰이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주거용.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한 경우, 이건 주거용이에요. 전입을 하지 않았지만 사업자 등록이 안 된 경우, 이것도 주거용으로 판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약서상의 전입불가라는 특약은 오히려 주거용으로 쓰일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임대를 준 것으로 판단한다. 대법원 판례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오피스텔은 업무용으로 전입 불가하다는 특약을 써놨다고 하면 이거는 주거용 오피스텔로 판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세무서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행정력이 다 닿지 않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오피스텔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똘똘한 세무서 직원은 현장 조사까지 나와서 확인합니다. 업무용, 말 그대로 업무용으로 쓰이는 오피스텔입니다. 오피스텔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실제로 업무용으로 쓰는 경우, 이런 게 업무용 오피스텔이고요. 건물분 부가세를 환급받고 사업자 등록이 있는 세입자에게 임차해서 월세의 10%를 부가세에 신고하고 그리고 그걸 개원해야 됩니다. 이게 업무용 오피스텔입니다. 왜 중요하냐?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피스텔 세금, 이것은 오피스텔 자체에 대한 세금을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거용과 업무용, 취득세 4.6%. 뭐 취득세 중과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주거용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내가 아파트가 한 채 있어요. 그리고 오피스텔을 사서 주거용으로 임대를 줘요. 그러면 취득세가 얼마요? 8%, 12%요? 아닙니다. 4.6%입니다. 왜냐하면 이 오피스텔을 취득할 때는 주거용으로 쓸지 업무용으로 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4.6%를 매깁니다. 그 이후에 이게 주거용으로 쓰였다고 해서 다시 8%, 12% 중과할까요? 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취득 당시에 나는 업무용으로 취득했다라고 하면 할 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피스텔을 자체에 대한 취득세는 4.6%다. 아시고, 종부세. 오피스텔은 상가입니다. 그래서 주거용이든 업무용이든 해당되지 않습니다. 장부상 상가예요. 다만 주택 임대사업자를 등록했을 경우에는 종부세에 합산됩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윤석열 정부가 주택 임대사업자를 활성화하면서 합산 배제해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오피스텔 수요가 조금은 살아날 수 있는 또 부분이기도 합니다. 양도세, 오피스텔 자체에 대한 양도세예요. 만약에 실거주 2년 했으면 비과세, 규제지역에서. 비규제지역에서는 보유 2년 하면 비과세, 이렇게 됩니다. 자, 업무용, 상가와 동일합니다. 2년 지나면 일반 과세가 됩니다. 자, 세 번째. 다른 주택 매매 시 오피스텔이 주택수 포함이 되는지의 여부,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하죠. 보면 업무용은 다 포함되지 않습니다. 벌 것도 말 것도 없어요. 그냥 업무용이면 사서 실제로 오피스텔 사서 업무용으로 만약에 임대를 준다. 사업자 등록이 돼 있는 세입자한테 월세를 주고 월세의 10%를 부가세로 받아서 부가세 신고를 하고 부가세를 세무서에 납부한다. 이러면 아주 신간편합니다. 그러나 업무용 오피스텔은 임대 수요가 제한되어 있겠죠. 임대 맞추기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주거용 오피스텔, 취득세, 중과. 이게 무슨 소리일까? 이렇습니다. 만약에 내가 주거용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규제 지역에서 아파트를 하나 샀다. 취득세 어떻게 된다고요? 중과된다고요. 그러면 그 아파트의 취득세는 8%가 됩니다. 만약에 거꾸로 돌아가서 내가 아파트를 하나 샀어요.
그런데 오피스텔을 취득을 한 다음에 주거용으로 임대를 줬어요. 그러면 이 오피스텔의 취득세는 몇 프로요? 8%요? 12%요? 아니요. 4.6%요. 오피스텔 자체에 대한 취득세는 그냥 4.6%입니다. 네. 이 부분은 주거용 오피스텔이 있을 때 다른 주택을 내가 매수한 경우에 그 주택의 취득세가 중과된다는 얘기입니다. 종부세 말씀드렸죠.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한 채 있는데 주거용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아요. 예, 잘 아셔야 돼요. 자, 세 번째 양도세 수억 두두로 말드릴 수 있는 이 부분 뭐냐? 자, 제가 아파트를 한 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임대 수익을 올리고 싶어요. 오피스텔을 샀어요. 업무용 오피스텔을 샀어요. 그리고 나서 임대를 줬어요.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했어요. 그러면 그 상태에서 만약에 내가 집을 2년 동안 거주한 집을 서울에 2년 동안 거주한 집을 팔아요. 그러면 양도세가 일부 비과세 되느냐?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주거용 오피스텔은 1주택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다주택자 중과를 두드려 맞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이 경우 어떻게 해야 되냐? 신간 편하게 업무용 오피스텔 임대 안 되더라도 업무용 오피스텔로 계속 임대를 하거나 아니면 아주 편하게 오피스텔을 먼저 매도하고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참 그 월세 몇 푼 받으려다가 자기 그 집 팔면서 양도세를 수억 두드려 맞으면 참 속이 쓰리다 못해 아주 뭉개지겠죠. 국세청에서는 세금 두들길 거고 그러면 그걸 가지고 어디다 하소연합니까? 소송 걸면 시간 뺏기고 돈 날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피스텔은 참 애매한 물건입니다. 그래서 웬만해서는 정말 괜찮은 물건이라고 판단되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안 하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 서울 지역 역세권에 오피스텔 투자를 집중적으로 하시는 분도 계세요. 왜냐? 전세가가 매매가를 웃도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흔히 무피라고 뭐라고 그러죠? 아예 갭이 완전히 붙어버린 거죠. 그래서 자기 투자금이 전혀 안 들어가요. 그래서 그 오피스텔이 만약에 1,000만 원만 오르면 그 1,000만 원 벌고 나오는 거예요. 그게 매체가 된다고 그러면 그 수익 굉장히 괜찮죠. 그런 식으로 하는 분도 계시는데 그런 분들은 전문적인 투자자의 영역입니다. 저희 같은 직장인이 했다가는 골로 갈 수 있습니다. 조심하시고요. 오피스텔 투자 전반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제가 오피스텔 투자 이렇게 하면 망한다 라는 편에 잘 설명을 해 놨습니다. 그 부분 한번 보시고요. 오늘은 이만 접겠습니다. 구독과 알람 설정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